창세기 백문백답 지구 나이에 대한 과학적 주장이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에 끼친 영향.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에 관련해서 지구 나이에 대한 과학적 주장이 성경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문은 현대의 주류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가 45억 5천만 년 정도 됐다, 우주 나이는 135억 년이다, 137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은 그러한 긴 연대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요, 동시에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고 방어하려는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시도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를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간격 이론입니다. 이는 다른 신학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한다는 해석은 통상 간격이론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간격이론은 복원설 또는 재창조설이라고도 합니다. 19세기 초엽에 이를 대중화시킨 차머스는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지질시대에 관한 과학적 주장들을 전부 다 수용했습니다. 성경이 틀림없는 진리이고 지질시대에 관한 과학적 주장들 또한 옳은 것이라면 성경은 지질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간격이론은 긴 지질시대라는 시간을 창세기 1장 2절에 넣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머스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된 원초적 세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루시퍼는 사탄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으나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함께 그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고 이렇게 혼돈하고 이렇게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됐고, 이때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게 됐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가 그런 재창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차머스의 주장에 대해서요, 1900년대 초기에 펜버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두 번째 절이 황폐화된 지구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허와 그 후에 나타난 창조 사이에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추정해 본다면 아마도 여러 시대들이 흘렀을 것이고 지금 지구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의 누적 안반청도 이때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질학적 자료로 성경을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처음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질학적 암석청 형성에 관해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들을 그대로 수용해도 전혀 성경과 상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같은 과학적 발전 과정은 모두 아담 이전의 시대에 일어났고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해석, 견해를 가져오는 거죠. 펜버는 이런 학설을 발전시키면서요, 사탄의 타락, 노아 이전 시대에 세상에 존재했던 악령들의 영향력과 영적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핑커경은요, 창세기 1장의 처음 2절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은 선사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의 암석청에 나타난 자료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진행된 역사는 6,000년 미만으로 생각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6일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6일 창조가 있기 전에 긴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심판받고 황폐화된 상태로 긴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는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 거죠. 이런 어떤 타협 이론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해리 리먼은요, 당시 최초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창조 후 루시퍼의 범죄에 따라 지구가 황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며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혼돈과 공허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창조 제1주간의 사역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최초 창조보다 재창조를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역설한다.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벌써, 그죠?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들을 막 부여하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코필드는요,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창세기 조회에 이러한 간격이론 입장을 수록해서 주장했고, 이 학설의 다양한 형태들이 C.S. 루이스, 디한 반하우스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 주장됩니다. 프란시스 셰프도 이 학설의 일부를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낙스는 위의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여 끝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죄악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제임스 보이스에 의하면 간격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성경적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근거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창세기 창조기사의 구조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로 종결되는데 이것은 아주 분명한 문법적 어떤 병행법을 구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종결과 마찬가지로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한번 봐라.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째 날 시작도 바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지금 3절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절이 바로 6일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두 구절, 즉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의 근거에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빛의 창조가 이루어진 첫날의 창조 이전에 행해진 또 다른 창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다음은 해석상의 문제로서 2절에 등장하는 히브리 동사 존재하다. 이제 2절에는 이제 이게 베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바 보후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예타 해당하는 하야 동사인데요. 이 하야 동사를 되었다, became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러나 땅은 혼돈하게 되었고 생명이 없이 이렇게 공허하게 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단어들은 아담 이전 시대의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부수적인 의미로 전에는 아름다워서나 파괴되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은 창세기 1장 2절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였는데 본문이 직접적으로 창세기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적어도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되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게 잘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냐.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1장 1절 2절의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굉장한 신학적인 다양한 견해들을 오해들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관한 문제가요. 또 노먼 가이슬러는요, 간격설을 주장하는 다수의 성경학자들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실제로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 있으며 날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마태복음 1장 8절, 역대기상 3장 11절, 14절 등에서도 이거 비교해보면 간격들이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제15강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사, 아마샤가 생략되어 있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 기록정에도 시간적인 어떤 생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을 우리는 이것이 올바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본다는 거죠.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십억 년 긴 연대를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을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을 그에 따라 긴 간격의 근거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1장 2절 기간에 루시퍼의 반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의 사건을 투영하기도 하고요.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재창조설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6일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하늘과 땅과 심판받은 세계가 있는 상태에서 단지 새롭게 조성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구문론적으로는요, 지난 111강 또 그 전에 제9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절을 3절의 재창조 이전의 땅의 본래 상태로 해석하는 근거로서 1절의 태초에를 독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연계형으로 보고 1장 1절을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관련해서 지구와 우주의 나이에 대한 과학적 주장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으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해석을 있게 한 간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